안녕하세요. 투 스페셜의 김동우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요즘 아마 신문 같은 거나 소식들 들으시면 마음이 괜히 좀 무거워지는 게 심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요. 중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다 이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 두드러지게 나는 것 같은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이제 긴축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자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시고 있으실 만큼 많은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일 스페셜에서는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제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저희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나부터도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제 이야기들 한번 오늘도 같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게 아마 부동산 시장일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도 2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든지 현재에 살고 있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이분을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제스민 서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경제 관련된 두 명의 파워 우먼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파이낸셜에 관련해서는 이분은 안 통할 수가 없죠.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저희 제스민 서 대표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뉴스타 부동산의 명예부회장 저희 소피아 장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날씨도 너무 더운데 이게 계속 돈이 없는 사람도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이 먹구름이 머리 위에 항상 떠 있는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얼굴은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요? 걱정이 심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살은 더 찌는 것 같아요.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큰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로. 예. 아니, 요즘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좀 밝게 살고 싶은데 안 좋은 얘기 하도 들으니까 고민들만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또 소피아 장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부동산에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다 죽었죠. 진짜요? 소피아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손님들이 아직 계시긴 한데 네. 확실히 달라졌죠. 작년에는 진짜 너무너무 바빴잖아요. 네. 오퍼를 하나 놓으면은 20명이 붙고. 한 집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기기가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아직도 그런 집이 있다는데 점점 그런 집이 거의 그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복서퍼가 점점 네.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가요? 거의 없죠, 요즘은. 아, 네. 그래요? 있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워낙 싸게 잘 나오고 동네 좋고 모든 조건이 좋았을 때는 아직도 있긴 있지만, 네. 요즘은 웬만해서는 현찰 아닌 이상 집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지금 왜요? 이자가 이제 어젠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7%가 넘으면 30년 고정이. 와. 네, 그러니까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1% 오를 때마다 100만 불 집을 샀을 때 5%, 500불 이상씩 올라가니까. 먼틀리 페이먼트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에 3%, 4%였다. 그러면 지금 4% 오르면. 네. 그러면 2,000불이 오른 거죠, 페이먼트가.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월급이에요. 이제 초봉 월급? 네, 그 정도가 오르는 힘들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낸다고 해도 융자 받기도 쉽지가 않고. 네. 네, 일단은 페이먼트의 3배, 4배 이상은 벌어야지 융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2년 동안 세금 내질 않았으면 그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요.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느낌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사고 싶어도 인컴이 맞아요. 안 된다고 론이 못 받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이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페이먼트가 너무 커버리니까. 네, 네. 4인 가족이 한 달에 500불, 600불 더 내야 된다 그러면 네. 쉽지 않죠, 사실은. 아이들 500불이 키우시면서. 아니라 지금 4%가 이자가 올랐고 2,000불만, 와. LA에서 100만 불 밑으로 가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오렌지 웬만하면 카운티는 다. 아직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LA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100만 불 이상인데 그러면은 진짜 4% 이자가 오르면 1년 사이에 이렇게 오르면 페이먼트가 힘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팜스프링을 가서 살아야 됩니까? LA를 멀리 떠나야 됩니까? 지금. 네, 친한 동생이 팜스프링 집 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예. 네. 저희 소피아 장 대표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아니,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건축 설계사, 인테리어 설계사로 네.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서 하는 건 좀 힘드니까 그러면 어떤 게 나을까 생각했을 때 주희 씨들이 네. 캐시를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캐시로 해서 네, 부동산을 그러니까 했다. 캐시 솔직히 한국 분들도 캐시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인컴이 베리파이가 안 되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오래된 집을 사서 네. 캐시로 그냥 싹 공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발류도 올라가고 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캐시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합법적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내가 예. 있는 캐시를 가지고 공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저도 그러니까 공사 같은 거 했을 때는 어차피 세금 보고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집을 다 고치고 다 뜯어 고치고 해서 반류 올려서 뭐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싸게 사서 땅을 사서 짓는다든지 네. 그런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예를 들면 현금을 뭐 어느 정도 뭐 몇십만 불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다. 네. 근데 이거를 집을 살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살려고 하니 네. 인컴 소스에 대한 거를 항상 좀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쵸. 이게 부담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러면 작은 집을 오래된 집을 아예 네. 그냥 싼 값에 구입을 하시고 네, 그럼 재산세도 싸지고. 싸지고. 네, 내가 산 가격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거니까. 대신에 이 집을 내가 갖고 있는 캐시를 통해서 아예 네. 그냥 리모델링을 확 다 해버려라. 완전히 다 때려 부셔서 네. 때려부시는 게 새 집을 예. 그래 옛날 네. 집이면 때려 부시는 게 그래서 맞죠. 그냥 새 집으로 쫙 만들면 네. 반류 올라가고 그리고 팔 때는 그 주위 동네 가격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네. 지금 얼마를 팔았던 간에 네.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팔면 그 당시 집값으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주희 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한 5년, 10년을 앞두고 보고 네, 결국에는 그쵸. 이 집을 그렇게 공사해 두시고 뭐 렌트나 테넌트 이렇게 좀 있다가 네네. 네, 그 리스 주셨다가 네, 그래도 되고. 뭐 부동산 가격이 좀 다시 올라왔을 때 네. 이걸 다시 되판다. 네, 그러면 그때 괜히 CD에 넣어놔도 이자가 뭐 5% 요즘 많이 줘서 5.5%도 준다고 하는데 네. CD에 넣어놓으면 그거는 그냥 고정된 돈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렌트를 줘서 4%, 5%, 6% 요즘 렌트는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를 주고 네. 그리고 한 5년, 10년은 개런티로 부동산은 항상 몇십만 부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네요, 진짜. 네, 그 유태인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예. 이제 한국인들이 예. 이제 우리 한인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거 좀 괜찮네. 우리도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네.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큰 규모로 하게 되면 네. 믿을 수 있는 좀 컨트랙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뭐 시리에서도 펄밋도 받아야 되고 그럼요. 설계도 다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큰 공사는 절대로 핸디맨 쓰면 안 돼요. 그쵸. 제 주위에 핸디맨을 써서 막 돈 날린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아는 분도 정말 크게 네. 어려운 상황에 빠지신 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리에서 인스펙션 나왔다가 예. 맞아요. 그래서 라이선스랑 본드랑 보험이랑 다 있는 제너럴 컨트랙터를 써서 공사를 하시면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공사도 나오고 스케줄대로 딱딱 돌아가죠. 소피아 대표님이 컨트랙터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인테리어 제가 관련된 인테리어 거. 회사에 예. 파트너로 이사로 돼 있어서 예. 제가 뭐 30몇 년을 그쪽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게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 네, 주셔서 그 손해를 봐도 끝까지 공사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이 타운 내에서 이름만 대면 네. 봉사로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 이런 분들 절대로 도망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큰 공사들은 소개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팀워크를 같이 해주시니까 네. 훨씬 믿을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소피아 저희 대표님이 이 장기가 원스톱이에요. 사실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것부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시면 밸류가 더 높아진다. 네네. 그러니까 AS까지 다 해주시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 오늘은 저희 뭐 자랑하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뭘 자랑하나 이렇게 그동안 생각하고. 너무 겸손하셨거든요. 너무 나타내진 않으셔가지고. 아니요, 너무 나타낸 것 같은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너무 떠드는데. 저희 소피아 장 대표 뭐 이제 저희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성격이 그냥 워낙 화끈하시고요.
그냥 빨라요. 근데 빠른 것만이 아니라 일을 확실하게 하면서도 빠르신 거니까 저희 한국 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좀 안내해 드릴게요. 소피아장 부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213-326-7754 213-326-7754 213-326-77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워낙 하시는 게 많습니다. 뉴스타 부동산의 명예부사장이기도 하시고요. 인테리어도 하시고요. 커머셜 레지던스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요. 빌딩 쪽으로 빌딩도 하고, 하시고 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하는 일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은 정말 좀 캐시가 있는 분들은 이번 네. 기회를 좀 잘 살리면 경기가 네.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가 있고.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이제 복수 오퍼가 없으니까. 그쵸. 예. 자, 그런 면도 있고. 자, 그렇다면 반면에 또 저희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네. 그런 거는 가능해요. 만약에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한다면 지금 이자율이 좀 너무 높아서 네. 그러긴 하지만 뭐 한 60% 뭐 70%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당연하죠. 부담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사실은요. 그러면 상관없죠. 그거는 상관은 없죠. 50% 이상 하면은 네. 뭐 그런데 좀 이자가 또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서류 없이도 근데 뭐 세금 보고 같은 거. 그런데 50% 60% 다운하면 페이멘트가 아무래도 부담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서류 문제로 그 론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네. 뭐 60만 불짜리 집이다. 30만 불이나 그 이상을 다운페이 하면은 풀닥이 아니더라도 론을 받는 건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네, 그럼요. 오. 그거는 이제 우리 크리스틴 신, 융자의 신, 크리스틴 신. 오늘은 못 나오셨습니다만. 오늘은 못 나왔는데 네네네. 이제 크리스틴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 되죠. 네. 저희 늘 매주는 아니지만 간혹 나오시는 저희 크리스틴 신, 융자의 신, 저희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원스톱으로 끝나서 막 여러 군데 다니실 필요도 없고요. 금방금방 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서 마음이 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일단은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나는 또 이런 집에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소피아장 대표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 집을 내놓으실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은퇴를 생각하신다든지 그쵸. 타주 이사 가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던데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아직 매물이 최악이에요. 진짜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네,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오. 그래도 그나마 네. 이제 팔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집이 너무 커. 그래서 음. 두 부부가 살기가 너무 쓸데없고 부담이 맞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제 파시려고 조금 그러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LA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타주로 아틀란타나 달라스나 뭐 이렇게 텍사스 타주로 가신다고 라스베가스도 아직은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네. 하시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다고서 좀 파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는 하죠. 라스베가스나 이제 많이 가시는군요, 여전히. 네. 네. 제가 거기 크레딧 카드 단말기 사업을 제가 13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베가스와 LA를 오가면서 부동산과 그 크레딧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베가스 쪽은 집값이 요즘 어떻습니까? 그쪽 시장은요. 거기도 올랐죠. 많이 그런데 올랐죠. 약간 주춤은 하는데요. 네. 거기가 지금 뭐 한 3, 4년 전에 뭐 한 30만 불 하던 게 지금 막 5, 60만 불 하죠. 네. 거기도 2배 올랐. 네, 거의 2배 가깝게 올랐죠. 근데 사실은 사이즈로 보면 여기서 집 구할 수 있는 60만 불 집보다는 훨씬 좀 크고 깔끔한 네, 집들 아니겠습니까? 완전 새 집 같은 게 그래도 아직은 그냥 5, 60만 불이면 사죠. 그러면 아까 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집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제는 그래도 또 살 집을 어쨌든 구하긴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LA 인근에서는 그럼 어느 동네를 좀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LA요? 예, LA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 카운티에 사시는 분인데 집을 네.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뭐 또 어쨌든 집이 있어야 되실 거 아니에요. 뭐 렌트를 하셔도 되겠지만 네. 뭐 작은 집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요즘 그런 분들은 어디서 주로 구매를 하시나요? 혹시? 저는요, 네. 그 ADU에 미친 여자예요. ADU. 네. ADU 이거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집을 나눠서 렌트를 줄 수 있는 집. 네. 그런 게 은퇴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집을 그 네. 대신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각자 자랑하라 그런 게 제가 딱 보면 설계를 한 30몇 년 했잖아요. 네. 19살 때부터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집만 딱 보면은 도면하고 사이즈가 딱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봤을 때 이 집은 가능하다. 큰 돈 안 들이고. 아하. 중요한 건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해주시는 거 은퇴하실 분들이 만약에 집을 그쵸. 파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생활비는 필요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 돈을 ADU가 가능한 집을 구입을 해서 그렇죠. 잘하면 100만 불 밑에도 오렌지 카운티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 ADU가 집은. 가능한 집이요? 네. 유닛이 몇 개나 나오는데요? 그게? 3개 정도 나오면 오. 다 렌트를 주면 7,000불 가깝게 나오고요. 와. 아니면 내가 하나 살면서 3,500불, 3,000불 이상씩 나와요. 그럼 생활비 뭐 나라에서 받고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100만 불 정도면 아직 좀 허름하면서 단층으로 좀 넓은 거. 네네. 그러면 그거를 집을 2개, 3개로 나눠서 내가 하나 살면서 네. 뭐 만약에 앞에가 좀 너무 넓으면 음. 뒤에 쪽에서 투베드룸 정도 살고 앞에 렌트 주면 요즘 오렌지 카운티도 너무 비싸서 맞아요. 렌트비가 뭐 웬만하면은 3,500불, 4,000불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을 제가 그러니까 그냥 집도 다 만들 수 있죠. 모든 집이든 다 ADU 만들 수 있죠. 이제 시에서 다 허가를 해주니까. 아. 그렇지만 문제가 5만 불을 드리냐, 20만 불을 드리냐 차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집을 찾아드리면 한 5만 불 선 내서 웬만하면 나눌 수 있고 5만 불에서 많이 들어야지 10만 불. 그래서 한 뚜리 유닛으로 나눠서 합법적으로 허가 받고 싶으시면 그것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은퇴 자금이에요. 그게 은퇴예요. 아이 자랑하실 거면 처음부터 이거 자랑하시지.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 저도 예. 그런 집 2개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렌트 받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렌트비 몰개지 안 내고 살아요. 아. 그래서 그게 제일 부담 없는 거예요, LA에서. 사실 그쵸 또박또박 따박따박 그럼요. 먼 그래서 받고 그게 먼틀리로. 최고예요. 그래서 아직은 캘리포니아가 그 법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네.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직도 아무리 뭐 나 타주로 간다고 이사를 간다 그래도 아직도 LA는 너무 살기가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한 집을 2개, 3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합법적인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런 집을 사서 해놓으면 내가 진짜 뭐 진짜 유산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네. 나라에서 나오는 2, 3천 불 갖고 살기는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러면은 집값 다 페이오프하면 렌트비 받고 나라에서 받는 거 받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 은퇴 자금이죠. 뭐 이거 노후 너무 좋은 대책이죠. 정보인데, 그러니까 네. 집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뭐 꼭 파셔도 네. 파시면서 헌집을 사셔도 되고, 네, 그리고 아니면 공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네. ADU로 해가지고 네. 뭐 렌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제가 가서 봤을 때 집이 이 집은 공사하려면 돈 너무 많이 들어요. 플러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플러밍 그쵸. 전기선이 만약에 너무 멀고 이러면 와, 그게 관건이네. 나누기가 힘들어. 네. 아니면 집을 다 뜯어 부셔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가서 봤을 때 이 집은 AD 하면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딱 사서 내가 갖고 있는 캐시로 공사 싹 해버리고 그럼 집 반려 올리고 그러고서는 살면서 나다가 돌아가실 때 우리 자식들한테 주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 수 있다. 왜냐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사를 하면 돈이 막 몇백만 불 들어가지 않을까, 몇십만 불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가치가 없죠. 그런 가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럼 그 공사비까지 합하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주고 뭐 새 집을 사든지 뭐 하지 이러는데 최대한 공사비를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는 집을 제가 그런 것만 찾아 드리는데 그게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으려면 이제 그래도 어떤 때는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 집들이. 소피아 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웨이팅 리스트에 성함하고 전화번호 올려주시고요. 그런 집 나오면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라고 해서 해놓으시면 네. 사실 요즘같이 모든 게 좀 이렇게 불확실하고 네.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 이렇게 렌트 줘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제일 안정적인 건 맞아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왜 부동산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도망을 안 가거든요. 네, 네, 주식을 네. 사면 날아갈 수도 있고 깎아질 수도 있긴 하긴 하지만 네. 어디다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갖고만 있으면 뭐 언젠가는 올라가죠. 오늘 2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있는 분들은 헌집을 사서 네. 이거를 다시 캐시로 리마들링을 해서 좀 더 가치를 확 올려버리는 거. 그다음에 은퇴하실 분들 혹은 집이 있으신 분들은 ADU. 꼭 은퇴 안 하시는 분들도 집이 있으시다면 ADU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아파트로 이렇게 사실 거주 공간을 더 나눠서 엑스트라 인컴을 더 만들어내는 방법, 그것도 다 합법적인 거죠. 자, 이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소피아장 대표님한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죠. 213-326-7754 213-326-7754 213-326-7754번입니다. 주말이지만 전화하셔서 그 시간 되실 땐 다 친절하게 받아주시니까요.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13-326-7754번이고요. 잠시 전화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 이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도대체 인컴을 얼마를 더 벌어야 되고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 혹은 오해들에 대해서 오늘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는 제스민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들어옵니다. 토요일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경제 이야기, 저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간에는요, 저희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이시죠. 제스민서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요. 아주 소피아 씨 얘기를 듣고 있느라고 저도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러게요. 이게 역시 사람은 정보가 역시 돈인 것 사람은 같아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예. 정보가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스톱을 같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손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제 분야만 아니고 네.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 그 리퍼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예. 사실 제스민서 대표님이 해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위에서 모든 거를 오버뷰로 핸들링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은퇴자금 운영법부터 세금, 부동산 관련된 일도 그럼요.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다 합법적으로 다 맞게끔 해서 이거를 다 어드바이즈 해주시고 다 오버뷰 해주시는 거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아, 그 중요한 위치에 쓰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또 몇 주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대표님. 예. 근데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문의사항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예, 많이 문의 사항이 있고 이제 그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소피아 대표님께서 따박따박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난번하고 연속해서 따박따박 시리즈 좋죠. 예, 관련된 얘기 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어퍼문이 늘어가고 있는 건 저희 어깨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 어드바이저. 예, 아, 예. 이유는 뭐냐면, 네. 가장 어포이먼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연금 플랜?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완전 1세대이신 분들, 네. 은퇴를 하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현찰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쵸. 현찰 어디 짱박아 뒀다가. 캐시 스킹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현찰 쓰시고. 예, 현찰이 왕이다. 예. 예. 그리고 웬만하면 혜택 좀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네. 정부 혜택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 60대 네. 초중반의 분들 중에서는 이제 패턴이 바뀐 게 자영업자들도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3, 40년 했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인 그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만 해도 한인은행만 해도 참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좀 정말 타운에서 예. 봐도 세대 교체가 되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예, 눈으로 보여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뭘 갖고 은퇴를 하시냐면 직장에서 준 은퇴연금인 401k를 가지고 은퇴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시겠죠. 예. 그리고 저 갖고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은퇴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으세요. 이게 직장인들의 좀 불안함과 비애기도 한데 예. 3, 40년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란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 미국에는 40법칙이 있죠. 40시간 일해서 네. 40년 일해서 네. 40시간 네. 주 40시간 네. 그리고 40년 일해서 네. 40만 불 가지고 나온다라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야. 요새는 40만 불 가지고 나와서 은퇴 못 하시죠. 못하죠. 네, 못해요. 이거 뭐 금방 없어진 돈입니다. 정말 예.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돈이 돈 같진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따박따박 시리즈로 보자면
이런 401k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조금 전에 얘기했던 40만 불, 100만 불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네. 그 돈을 현금화해서 집을 사시기에는 힘들어요. 그 네. 이유가 네. 그 세금을 안 낸 돈이에요. 401k가 예, 세금을 안 내고 받아오신 돈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또 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불 받으면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가 현금화 해가지고 네. 집을 사서 그걸로 렌탈 인컴을 하리라. 네. 그러면 100만 불을 한 번에 인컴 텍스 보고하시면 얼마 세금 낼 것 같으세요? 3분의 1 뺏겨요. 그쵸. 한 예. 25% 가정이 있는 집이라면.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100만 불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65만 불, 7만 불로 확 준단 말이죠. 세금 떼고 나면. 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40만 불씩 손해를 보고 내가 그걸로 집을 사리라.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쵸.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게 쪼개서 네. 오래 써야 되겠구나. 예. 예. 로 신경을 쓰시게 됩니다. 가늘고 길게 가야 가늘고 되겠구나. 길게 가야 돼요. 이 플랜은. 아,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건 가늘고 길게 가는 플랜입니까? 혹시? 가늘고 길게 가야 되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길 바라봅니다만. 예. 근데 너무 가늘면 예. 돈이 끝까지 갈 수가 없고 너무 길면 그 가는 선만지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너무 가늘면 끊기죠, 중간에. 예. 예. 그러한 또 문제가 있죠. 이래서 전문가분들이 팩트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서 돌려주셔야. 그럼요. 이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숫자가 정말 놓고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숫자는 말이죠. 이런 분들이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다? 이런 예. 이슈를 은퇴하시고 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401k나 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IRA 같은 걸 갖고 은퇴를 하시는데 네. 그 돈이 아무리 많다도 세금을 안 낸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잘게 쪼개서 쓰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이제 플랜이 사실은 연금 플랜인 거죠. 세금을 잘게 해서 이게 한 번에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40년에 여러 나눠서. 번에 40년에 나눠서 오래 사시면 50년에 나눠서 그러니까 세금 떼듯이 원래 예. 저희 페이롤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이 안 가게 나눠내는 방법. 그렇죠. 그 은퇴를 하시면 일단은 액티브 인컴, W2 인컴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인컴과 음. 여기에 있는 연금 인컴만 네. 남는데 네. 그 두 가지가 내가 일을 했을 때 벌었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버셨던 분들은 내려가는 게 좋고요. 네. 인컴이 높으셨던 분은 세금 많이 냈을 테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그 연령대에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디자인해 드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은 노하우가 좀 따로 있다는 이야기신 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세금이 많아져. 오, 예. 그러면 내가 쓸 돈은 점점 적어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예. 악몽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렌탈이컴 같은 경우도 텍서블 인컴이에요. 세금 내는 인컴이에요. 그죠? 몰래 받으실 수 있어요. 캐시로. 그래서 ADU 추천합니다. 몰래 받는 거 가능. 티 안 나. 정말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초현실적인 그냥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럼요. 예. 몰래 받는 거 가능한데 실제로 내 집이 있고 이게 뭐예요? 세컨하우스 그냥 예. 커머셜 덩그러니 갖고 계신 분들 거 숨기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세금 내는 인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캐시도 401k만 있어. 세금 안 낸 돈만 있어. 그럼 세금 오브 세금. 이게 그냥 계속 딜레마가 걸리는 건 다 세금이네요. 그럼요. 이게...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텍서블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닌 줄 아시는 분들 대단히 많은데.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예, 제가 알기로 마지막 요새는 숫자를 들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부부가 앞에서 토탈 인컴 네. 44,000불.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인컴 다 합한 거예요. 모든 이것저것 다 소스 다 합해서 합쳐서 44,000불. 이상일 예. 경우에는 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85%도 텍서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라고 보면 심플하게 봐서 3,000불 받으신 분이 85%면 38에 24, 네. 2,400불 정도는 그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아, 80% 세금 예. 보고를 또 하셔서 여기서 그럼 이제 이 금액에서 그렇죠. 또 뛰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텍서블입니다. 어우, 근데 얘기만 들어도 지치네요. 세금 그렇죠. 얘기가. 예. 그러면 오늘 해주신 말씀은 이런 디자인, 바로 이 세금을 은퇴하신 후에도 그럼요. 생활하실 수 있게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은퇴하면은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뒤에 돈 떨어지시면 그것도 힘들어요. 물가 그러니까. 상승이 지금같이 높아서는. 아, 요즘 손자손녀한테도 예. 용돈 못 주면 대접 못 그럼요. 받아요. 예, 우아한 할머니 늙기 위해서는 항상 그 지갑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품행 저희가 유지비가 요새는.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대표님한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까 연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오실 텐데 결국에는. 그럼 많이 오죠. 예. 그러면은 이런 어드바이스 실질적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럼요. 경제 상황을 다 보시고, 예, 그럼요. 인컴을 다 보시고, 예. 그래서 이걸 다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연금 갖고 계신 분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연금을 최대한 불려가지고 네. 진짜 그 마르고 닳도록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사실은 이거 찾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401k나 IRA 같은 거. 예. 근데 그 IRS가 봐주질 않죠. 세금을 안 받은 이유는 언젠간 토실토실하게 살찌워서 내가 식탁에 올리리라라는 IRS에 아주 갸륵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73세부터는 네. 반드시 찾아서 쓰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미룰 수 있는 게 73세까지입니까, 그러면요? 예, 그럼요. 오. 예, IRS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예. 갑자기 드는 그 질문은, 그럼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예. 세금은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죠. 돼요? 어떻게 돼요? 예? 세금,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을 아이들한테 가요. 아, 쓰고 남은 예. 돈은 연금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세금을 안 낸 돈이겠지만, 네. 쓰고 남은 돈도 이제 401k를 썼다. 네. 근데 많이 남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처럼 아이들한테 그대로 갑니다. 지정하신 분한테. 지정한 사람한테, 예. 아이들이 아닌 지정한 사람한테. 예, 지정한 사람한테 아이들이란 보장이 없죠. 아이들이 필요는 없죠. 예. 예. 보통 헤리테이지 트랜스퍼를 해서 부인이나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야.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세금을 또 내는 거겠네요. 예, 세금도 거기서도 이제 쪼개야죠. 받으시는 분도 쪼개는 거 연구해야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의 내 세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것까지도 사실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겠네요,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한인들로서 이런 플랜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요. 네. 지금 오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일찍 유학하셔서 여기 자리 잡으신 분들이 지금 엔지니어 출신들 네. 내지는 3, 40년 직장 하시는 분들의 은퇴 시점이 지금 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세요. 지금이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게 만약에 주위에 혹은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는 시점인데 연금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 실질적인 세금 문제라든지 이거를 받는 실제 수령 금액이라든지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르시죠. 거의 예. 모르실 거고. 예. 세금이 여기서 또 뗀다는 건 상상도 못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전문가 분님께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플랜을 좀 해야 되는지를 어드바이스 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라도 전화는 하셔서 문의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세금 뭐 한꺼번에 너무 막 낸다든지 이런 건가요? 제가 많은 손님들 중에 이제 간호사분들도 많으세요. 한국 분들 중에. 많이 하셨죠. 많이 예, 예. 하셨고 네. 은행도 많고 엔지니어 네. 출신들도 많으세요. 많죠. 근데 그때 당신 인컴이 되게 높으셔가지고 음. 이제 그 401k에다 맥시멈 펀딩을 하시고 막 그래서 진짜 몇백만 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401k로만.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복도 많으셔서 예. 부동산도 잘 내셔서 네. 집도 한 몇 채 가지고 계시고 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생각을 못 하신 게 있죠. 내가 한참 돈을 벌 나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컴 텍스에서 떼갈 것도 많아요. 일단 애들이 부양가족으로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떼죠. 네. 그리고 뭐 학자금 문제도 좀 혜택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떼갈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 템포리는 나와 나의 배우자 이름으로 대단히 홀쭉해진다. 그 집들도 몰개지 페이 하시기 때문에 아이템 나디 디덕션 할 것도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오히려 텍스 디덕터블을 받을 게 더 많았는데 그렇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거는 더 줄어드니 줄어들죠. 오히려 세금은 더 낼 수 있는 것도 잘못하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컴도 줄지만 세금을 줄여가는 익스펜스도 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이제 그런 세금을 안 낸 돈만 그냥 몇백만 불 가지고 계신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때 세금 안 내려고
지금 이렇게 모아놨는데 세금의 이자 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컴의 이자 그것도 다 텍서블이기 때문에 네. 이제 IRS 좋은 일만 시켜주시는 거죠. 토실토실하게 살찌워가지고 이거 내가 되게- 내는 세금은 옛날하고 똑같아. 아니면 더 내.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거? 예, 맞아요. 진짜 끔찍한 얘기인데요. 예. 아, 그러면 사실은 은퇴하실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좀 하이 인컴 되시는 분들도 미리 대표님한테 좀 전화하셔서 이거를 좀 플랜아웃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이게 예. 한 하루 이틀에 되는 플랜이 아니거든요. 예. 네, 직장에서 돈을 몇백만 원 한 번에 왕창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년 조금씩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놓으신 건데 나중에 내가 지금 찾아 쓰려고 보니까 소셜시키 연금도 텍서블, 내 401k도 텍서블, 다른 인컴도 또 텍서블. 와. 나중에 딱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으신 거죠. 예. 근데 또 복이 많으셔갖고 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유산까지 받으셔야 되네. 이야, 다 세금 문제네요. 예. 물론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륜 남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계획하셨던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당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한참 애들 키우고 이럴 때 그냥 좀 쓰고 애들도 뭐 해주고 이럴 걸. 내가 여기다 저축하느라고 못 먹고 못 썼더니 나라에 다시다. 다 그냥 키워가지고 나라에 활용을 하는 아주 갸륵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아, 애국자십니다. 예, 애국자십니다. 그렇게 애국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미리 계획하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애국을 당하시는 경우는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애국을 당한다는 것도 좀 새로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서 적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셔서 그럼요. 이 플랜들을 계속 체크하시고 예.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는 게 진짜 필수적이겠네요. 그럼요. 저는 손님을 만날 때 네. 뭐 제가 일단 결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은 손님의 사후까지도 봐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거의 평생을 그분을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예. 돌아가실 때까지 예. 계속 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많이 늘으셔가지고 네. 추가 상담 원하신 분이 제일 좋고요. 인생은 꼭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너무 좋죠.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제가 돈을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돈이 너무 잘 자랐어요. 야. 또 다른 플랜 해야겠어라는 분들이 제일 기쁘고요. 네. 하다 보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로 인해서 피치 못할 경우로 또 상황이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요. 예. 예.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 잘 상담을 하셔서 모으신 돈 그냥 아침에 헐어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시면 나중에 또 다 써먹습니다. 은퇴는 누구나 하니까요. 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회계사분들을 또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 변호사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직종인데도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나 이게 노하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많은 손님들이 그 회계사분들이 네. 이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돈에 관한 거는 다 무조건 회계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회계사분들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네네네. 이 일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파이낸셜 플래너를 만나야지 네. 이 회계사님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긴 그림을 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지금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을 더 키워드리는 것도 해주시는 거고요. 사실 재수민 맞습니다. 대표님이 나가야 될 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시는 그것도 부분. 역시 키우는 겁니다. 그것도 키우는 거죠. 사실은 잘 수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관련돼서든지 간에 이 파이낸셜 관련해서 플래닝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전문 분야인 거고요. 그럼요. 지금 뭐 워낙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타운 안에서도 뭐 아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인데 요즘 너무 바쁘세요, 사실은. 근데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 또 저희 부모님들의 어떤 은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전화 일단은 하셔서요.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제스민서 대표님이고요. 213-503-5333 213-503-5333 213-503번에 5333번 503에 5333번으로 전화하셔서 주말에도 혹은 평일에도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대표님 만나셔서 세금에 대한 것들을 좀 부담을 덜으신 분들
좀 많죠. 뿌듯하시겠네요. 예, 많죠. 네, 요새는 세금이라도 아껴야 된다. 아니, 물론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 내야 될 건 당연히 내는 건데요, 여러분. 네. 탈세 아니고 절세의 네, 방법은 탈세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찾으신 분들이 좋겠습니다.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내야 될 건 내는데요. 그래도 안 내야 될 거를 필요 이상을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3-503-5333번으로 제스민서 대표님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 부동산의 명예부사장 소피아 장 대표님 그리고 또 제스민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